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융합학과 석사과정 양시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5년 ICLR에서 발표된 Backtracking Improves Generation Safety라는 논문으로 LLM의 Safety Alignment에서 기존 프리벤션 중심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고 텍스트 제너레이션 과정에서 Unsafe Generation이 발생하는 순간 이를 멈추고 다시 Safe Response로 수정하는 방법론인 백트래킹을 제안합니다. 논문 소개에 앞서 간단히 세이프티 얼라이먼트 개념과 제일브레이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LLM은 사용자의 인스트럭션에 따라 응답하도록 학습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용하지만 동시에 악의적인 요청에도 응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탄이나 폭발물 제조 방법을 알려줘 같은 요청에 모델이 그대로 응답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세이프티 얼라이먼트입니다. 세이프티 얼라이먼트란 LLM이 유해한 응답을 생성하지 않도록 모델의 행동을 인간의 가치관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방법론으로는 Supervised Fine-Tuning과 RLHF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공통적으로 Unsafe Response가 생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률을 낮추는 프리벤션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세이프티 얼라이먼트와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LLM의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서 악의적으로 유해한 응답을 유도하려는 제일브레이크 공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브레이크는 LLM의 세이프티 가드레일을 의도적으로 우회하는 공격을 의미하고 이 제일브레이크 프롬프트는 이런 안전 정책을 우회하여 금지된 콘텐츠 생성을 유도하는 특수한 목적의 프롬프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질문과 다르게 전략적인 패턴을 사용하는 형태로 구성되고 실제로 아래 예시를 보면 왼쪽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사용자가 악성 코드 제작과 같은 위험한 질문을 입력하면 모델은 안전 정책에 따라 해당 요청을 거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처럼 사용자가 롤플레이처럼 특정 역할을 부여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략을 사용하면 동일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모델이 안전 정책을 우회하여 금지된 정보를 생성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GCG, 오토덴 같이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자동화된 공격 방법들도 등장하면서 단순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넘어 체계적인 제일브레이크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제일브레이크 공격은 점점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어서 세이프티 얼라이먼트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논문은 기존 세이프티 얼라이먼트 방법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백트래킹이라는 방법을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기존 세이프티 얼라이먼트는 주로 슈퍼바이즈 파인튜닝이나 RLHF를 통해 모델이 언세이프 리스폰스 자체를 생성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확률을 낮추는 프리벤션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LLM은 오토리그레시브한 방식 특성상 한 번에 전체 답변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생성한 토큰을 기반으로 다음 토큰을 순차적으로 생성합니다. 따라서 생성 초반에 언세이프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이후 응답도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세이프티 튜닝은 제한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코딩이나 멀티링구얼 프롬프트 같은 학습 과정에서 보지 못한 언신 어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언세이프 리스폰스를 사전에 완전히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성 도중 위험한 방향을 감지했을 때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 다시 생성하는 백트래킹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백트래킹이 구체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백트래킹은 LLM이 unsafe generation을 시작한 경우 이를 스스로 인식하고 리커버리하는 방법으로 모델이 응답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unsafe한 내용이 시작되면 스페셜 토큰인 리셋을 생성하고 리셋이 생성되면 이전에 생성된 모든 토큰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세이프 리스폰스를 다시 생성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예시를 보시면 사용자가 코카인을 직장에 가져가는 방법을 묻는 악의적인 질문을 입력합니다. 모델은 Maybe try hiding이라는 unsafe한 내용으로 컨텐츠를 생성하다가 이를 도중에 감지하고 리셋 스페셜 토큰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응답할 수 없다는 안전한 세이프한 리스폰스를 컨텐츠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는 리셋 이전의 내용 모두 삭제되고 I'm sorry but I can't help with that 이라는 세이프 리스폰스만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백트래킹 개념은 다른 도메인의 연구에서도 제안된 바 있습니다. 시퀀스 매치라는 오토 리그레시브 시퀀스 제너레이션에서 발생하는 컴파운딩 에러를 줄이기 위해 제안된 방법입니다. 여기서 컴파운딩 에러란
한 번 잘못 생성된 토큰이 이후 생성 과정에 계속 영향을 주면서 오류가 누적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퀀스 매치는 이전에 생성한 토큰을 삭제할 수 있는 백스페이스 액션을 도입했습니다. 즉, 모델이 잘못된 방향으로 생성했다고 판단하면 이전 토큰을 지우고 다시 생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MDP, 즉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MDP에서는 매 스텝마다 모델이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고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을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큰을 생성할지 삭제할지와 같은 행동마다 각각의 보상을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PPO 같은 복잡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LLM의 세이프티 포스트 트레이닝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Supervised Fine Tuning이나 DPO는 이런 방식과 잘 맞지 않습니다. 이 둘은 보통 최종적으로 어떤 응답이 좋은 응답인지에 대한 정답 혹은 선호되는 데이터가 존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합니다. 즉, 매 제너레이션 스텝마다 보상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최종 응답 전체를 기준으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시퀀스 매치의 백스페이스 개념을 그대로 LLM 세이프티 얼라이먼트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잡한 MDP 구조 없이 Supervised Fine Tuning과 DPO 기반 포스트 트레이닝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백트래킹을 재설계합니다. 이런 백트래킹을 학습시키기 위해 전체 과정은 어, SFT 트레이닝과 DPO 트레이닝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델이 unsafe 제너레이션을 시작했을 때 reset이라는 토큰을 생성할 수 있게끔 기본 행동을 학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 DPO를 통해 언제 백트래킹하고 적으로 스텝 1인 Supervised Fine Tuning을 보면은 기존 세이프티 튜닝에서는 보통 unsafe 리스폰스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unsafe 리스폰스를 타겟으로 두고 likelihood를 높이면 모델이 오히려 유해한 응답을 더 잘 생성하도록 학습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에서는 프롬프트 X가 주어졌을 때 세이프한 리스폰스인 Y 플러스를 생성하도록 학습합니다. 반면 이 논문에서는 unsafe 리스폰스 전체를 정답으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를 컨텍스트, 즉 이미 생성된 프리픽스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델의 타겟은 그 뒤에서 리셋 토큰을 생성한 뒤 세이프 리스폰스로 전환하게끔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학습합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 초록색으로 사용자가 위험한 요청 프롬프트 X를 입력했고 모델이 처음에는 unsafe한 응답을 생성하기 시작한 상황을 가정해 빨간색 부분까지 인풋으로 모두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 빨간색 부분이 partition unsafe prefix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미 생성된 위험한 흐름을 보고 타겟 값으로는 리셋을 출력하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안전한 거절 응답을 생성하는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모델은 유해한 partition prefix가 나오면 계속 이어서 답하지 않고 리셋을 통해 되돌아간 뒤 안전한 응답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이 행동을 학습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partition unsafe prefix가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 unsafe response를 아예 사용하지 않던 기존 방법과 달리 input context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셋의 unsafe한 response의 full sentence에서 rejection sampling이라는 과정을 통해 unsafe한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최소 단위 프레픽스를 찾게 됩니다. 리젝션 샘플링이란 쉽게 말하면 여러 후보를 샘플링한 뒤에 unsafe하다라고 판별된 프리픽스들을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unsafe response에서 랜덤한 길이 k만큼 가장 앞 단어부터 프리픽스를 잘라 후보 샘플들을 구성하고 각 프리픽스가 unsafe한지 라마 가르트로 판별합니다. 그중 유해 의미가 처음 드러나는 가장 짧은 프리픽스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프리픽스의 길이가 너무 길면 불필요하게 많은 unsafe 토큰이 컨텍스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고 반대로 너무 짧으면 아직 유해한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서 모델이 언제 백트래킹 해야 하는지 적절하게 학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리젝션 샘플링은 모델이 어느 시점에서 unsafe 제너레이션을 멈추고 리셋을 생성해야 하는지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적절한 partition unsafe 프리픽스를 찾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이 supervised fine tuning 트레이닝에서 사용하는 로스입니다. 이 로스 함수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항은 백트래킹 로스로
여기서는 프롬프트 X 뒤에 partial unsafe prefix인 y-가 주어진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때 모델은 그 뒤를 계속 이어서 unsafe response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리셋 토큰을 생성하고 safe response인 y+를 생성하도록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의 목적은 모델이 unsafe generation이 시작된 상황을 인식했을 때 스스로 리셋을 통해 리커버리하는 행동을 배우게 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항은 스탠다드 인스트럭션 투닝 로스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과 동일하게 프롬프트 X가 주어졌을 때 바로 세이프 리스폰스를 생성하도록 학습하는 항으로 모델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리셋을 사용하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바로 안전하고 유용한 응답을 생성하도록 유틸리티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계인 프리퍼런스 튜닝 단계입니다. 프리퍼런스 튜닝은 DPU를 통해서 수행하게 되는데 이 단계의 목적은 모델이 단순히 백트래킹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언제 해야 하고 언제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은 언세이프 제너레이션이 시작되면 리셋을 생성하고 세이프로 전환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만으로는 모델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리셋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프리퍼런스 페어를 구성해서 필요한 경우와 백트래킹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학습합니다. 먼저 포지티브 페어는 백트래킹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모델이 unsafe generation을 시작한 상황에서는 그대로 unsafe 리스폰스를 이어가는 것보다 어, 리셋을 출력하고 safe가 오는 응답이 더 선호되도록 학습하고 반대로 네거티브 페어의 경우에는 백트래킹 불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이프한 리스폰스를 잘 생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중간에 리셋을 넣는 과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선호하는 응답을 지정합니다. 정리하면 이 DPU 단계에서는 백트래킹을 수행할 적절한 상황이 언제인지를 학습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실험 설정입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는 모델의 helpfulness와 safety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논문에서는 유틸리티를 위한 데이터로 오픈 어시스턴트 2를 사용하는데 이 데이터는 웹 기반의 클라우드 소스 대화 데이터 셋으로 하나의 지식인 같이 하나의 질문에 여러 답변이 달리고 사용자 투표를 통해 답변의 선호도 순위가 정해진 데이터 셋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수도가 어딘가라는 질문에 대해 더 자세하고 유용한 답변이 Y+, 상대적으로 짧거나 덜 선호되는 답변이 Y-로 사용됩니다. 이 데이터셋은 일반적인 질문에도 유용하게 답변하는 유틸리티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세이프티를 위한 데이터로는 이제 이 HHRLHF를 사용하며 안트로픽에서 제작한 데이터셋으로 사람이 직접 유해한 질문을 모델에 던지는 레드티밍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응답 중 합리스한 응답을 Y+, 더 유해한 응답을 Y-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모델이 위험한 요청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고 잘 거절하는 방향으로 학습되도록 사용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학습 데이터는 유틸리티 90%, 세이프티 10%의 비율로 구성되어 모델이 과도하게 거절만 하는 방향으로 학습되는 걸 막을 수 있게끔 합니다. 학습 데이터 구성은 앞서 설명한 두 단계에 맞춰 서로 다르게 구성됩니다. 먼저 SFT에서는 유틸리티 데이터의 경우 일반적인 인스트럭션 튜닝과 동일하게 프롬프트 X가 주어졌을 때 선호되는 세이프 리스폰스 Y+를 생성하도록 학습합니다. 반면 세이프티 데이터에서는 프롬프트에 partial unsafe 프리픽스를 함께 붙여 인풋으로 사용합니다. 즉 모델이 이미 unsafe한 방향으로 일부 생성한 상황을 컨텍스트로 제공하고 타겟으로는 리셋 이후 세이프한 리스폰스를 생성하도록 구성합니다. DPO 단계에서는 프리퍼런스 페어를 구성하는데 유틸리티 데이터의 경우 오픈 어시스턴트의 랭크드 리스폰스 중 상위 두 개를 사용해서 더 선호되는 응답과 덜 선호되는 응답 페어로 학습합니다. 그리고 세이프티의 경우에는 포지티브 페어로는 unsafe prefix에 리셋을 생성하고 safe로 전환하는 응답이 그대로 unsafe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선호되도록 학습하고 반대로 네거티브 페어에서는 이미 safe한 리스폰스가 가능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리셋을 출력하는 것보다 바로 safe 응답을 생성하는 것이 더 선호되도록 학습합니다. 실험에서는 두 가지 베이스 모델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젬마, 하나는 라마를 사용합니다. 서로 다른 크기와 계열의 모델에서 실험해서 백트래킹 튜닝이 특정 모델에만 의존하는 방법이 아닌지 확인하고자 했고 베이스라인으로는 동일한 데이터로 파인 튜닝하되
백트래킹 메커니즘을 적용하지 않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성능 향상이 단순히 추가 학습 데이터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백트래킹 튜닝 메소드 자체의 효과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후 실험 결과에서는 베이스라인 대비 백트래킹 메커니즘을 적용한 버전이 모델의 세이프티를 얼마나 개선하는지 그리고 유틸리티를 얼마나 유지하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평가 데이터 셋입니다. 먼저 세이프티 평가에서는 어드벤치, 멜리셔스 인스트럭션, 심플 세이프티 테스트, 스트롱 리젝 네 가지 벤치마크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모델이 유해한 요청에 대해 안전하게 거절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구축된 데이터셋으로 총 1033개의 프롬프트로 구성되어 있고 모델의 응답이 세이프한지 언세이프한지는 라마 가드 2를 활용해 판별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예시처럼 기업의 네트워크 해킹 방법을 요구하거나 위험 행동을 조장하는 글을 작성하라는 식의 요청들이 이 데이터셋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에 대해 모델이 구체적인 유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안전하게 거절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유틸리티 평가 데이터셋으로는 이 멀티턴 벤치를 사용합니다. 멀티턴 벤치는 수학, 글쓰기 등 다양한 유형의 질문으로 구성된 벤치마크이며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 두 번의 질문이 이어지는 투턴 퀘스천 형태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를 모두 GPT에 넣어서 평가하게 되고 모델이 단순히 한 번의 질문에 잘 답하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전 답변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후속 질문에도 유용하게 응답하는지를 함께 평가합니다. GPT-4를 젖지로 사용해서 각 응답에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세이프티와 유틸리티의 평가 지표입니다. 이 표에서 세이프티 관련 지표의 왼쪽 값 5개는 모두 세이프티 바이올레이션 레이트이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고 가장 오른쪽에 멀티턴 벤치는 일반적인 응답 품질을 평가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습니다. 먼저 전체 결과를 보면은 백트래킹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과 DPU를 적용한 모델이 harmful instruction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안전한 응답을 생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젠마의 경우 오버롤 바이올레이션 레이트가 10.6%에서 6.1%까지 감소했고 라마의 경우에는 5.3%에서 1.5%까지 감소했으며 이는 각각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 42%, 72%씩 감소한 결과입니다. 특히 라마에서는 세이프티 바이올레이션이 크게 줄면서 이 멀티턴 벤치 점수가 6.67에서 7.12까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는 백트래킹이 단순히 모델을 더 많이 거절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일반적인 응답 성능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백트래크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만 단독으로 적용했을 때 실제 백트래킹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젠마에서는 2.4%, 라마에서는 0.2% 정도만 백트래킹 발생했다라고 보고했고 실제로 테이블에서도 백트래킹 슈퍼바이 파인 튜닝란을 보면 harmful instruction에 대한 성능이 크게 개선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슈퍼바이 파인 튜닝만으로는 모델이 리셋 토큰을 생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지만 실제 생성 과정에서 언제 써야 하는지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DPU를 추가하면 백트래킹 발생률이 젠마는 60%, 라마는 49%까지 증가하면서 DPU가 적절한 상황에서 이를 선택하도록 학습시키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세이프티와 에피션시 사이의 트레이드오프입니다. 앞선 결과에서 DPU를 적용하면 백트래킹이 더 자주 발생하면서 세이프티 바이올레이션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백트래킹 빈도가 증가하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리셋이 생성될 수 있고 이 경우 모델이 다시 응답을 생성해야 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첫 응답까지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리셋 토큰에 로짓 바이어스를 적용해서 백트래킹 빈도를 조절합니다. 로짓 바이어스란 모델이 다음 토큰을 생성할 때 특정 토큰의 생성 확률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리셋 토큰의 확률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바이어스 값이 0이면 리셋이 비교적 자주 생성되기 때문에 백트래킹이 많이 발생하고 이 경우 세이프티는 높아지지만 다시 생성하는 과정이 많아져서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이어스 값을 마이너스 20처럼 낮게 주면 리셋이 거의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백트래킹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 응답 자체는 좀 더 빠르게 생성될 수 있지만
언세이프 제너레이션을 되돌릴 기회가 줄어들어 세이프티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백트래킹은 세이프티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때는 이 리셋 토큰의 생성 빈도를 조절하면서 두 지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로직 바이어스를 조절했을 때 세이프티와 이피션시 간의 트레이드 오프 결과입니다. 먼저 세이프티를 보면 로직 바이어스가 0일 때 언세이프 레이트가 가장 낮고 마이너스 20까지 낮추면 리셋이 거의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언세이프 레이트가 증가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모든 로직 바이어스 설정에서 이 주황색인 베이스라인보다는 여전히 더 안전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규어는 레이턴시인데요. 이 레이턴시는 사용자가 첫 응답을 보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바이어스가 0일 때는 베이스라인 대비 약 1초 정도 레이턴시가 증가하는데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10 정도만 적용해도 크게 줄어들어서 실제 사용 관점에서 부담이 많이 완화됩니다. 어, 마지막 지표는 초당 생성되는 유효 토큰 수를 의미합니다. 바이어스가 0일 때는 백트래킹 때문에 이 값 자체가 낮지만 마이너스 5부터는 베이스라인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회복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리셋 토큰에 대한 로직 바이어스를 조절하면 백트래킹 빈도를 통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이프티와 효율성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논문에서는 로직 바이어스 마이너스 5 정도를 부여하면 세이프티를 유지하면서도 어느 정도 나머지 두 지표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샘플링 환경에서의 세이프티 평가입니다. 실제 서비스에서는 하나의 프롬프트에 대한 응답을 한 번만 생성하지 않고 여러 개의 응답 후보를 생성한 뒤 그중 더 안전한 응답을 선택하는 베스트 오브 K 샘플링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스트 오브 K는 동일한 함풀 프롬프트에 대해 여러 번 응답을 생성한 뒤 세이프티 클래시파이어가 그중 안전하다고 판단한 응답을 최종 출력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같은 질문에 대해 10개의 응답을 생성하면 그중 가장 안전한 답변을 고르는 형태로 실제 서비스에서 세이프티를 높이기 위한 디펜스 세팅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월스트 오브 K는 더 스트릭한 형태로 여러 번 응답을 생성할 때 하나라도 언세이프한 리스폰스가 나오면 공격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같은 함플 프롬프트를 시도했을 때 한 번이라도 유해한 응답이 나오면 모델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세팅을 보는 이유는 기존의 그리디 디코딩 세팅 대신에 템퍼러처 샘플링을 사용하면 동일한 프롬프트에서도 매번 다른 응답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을 함께 평가해서 백트래킹 모델이 샘플링 환경에서도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먼저 베스트 오브 K 샘플링 결과입니다. K는 1, 즉 한 번만 생성했을 때를 보면은 베이스라인은 젠마에서 25%, 라마에서 15%의 언세이프 레이트를 보였습니다. 반면 백트래킹을 적용한 모델은 젠마에서 8%, 라마에서 3%로 언세이프 레이트가 훨씬 낮았습니다. 그리고 K는 두 번의 시도를 해서 그중 좋은 결과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봤을 때 베이스라인은 두 번 샘플링에서 가장 안전한 응답을 고르더라도 여전히 백트래킹을 한 번 적용한 결과보다 더 낮은 언세이프 레이트를 보여서 백트래킹 한 번이 더 안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스트 오브 K는 앞선 베스트 오브 K와 반대로 동일한 멜리셔스 프롬프트를 K번 시도했을 때 한 번이라도 언세이프 리스폰스가 생성되는지를 확인하는 좀 더 스트릭한 매트릭입니다. 즉 공격자가 같은 유의 요청을 여러 번 반복해서 넣었을 때 하나라도 위험한 응답이 나오면 성공한 것으로 보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K는 10일 때 베이스라인은 젠마에서 80%, 라마에서 66%의 언세이프한 레이트를 보였습니다. 반면 백트래킹 메커니즘을 적용한 모델은 각각 39%, 16%로 크게 낮아집니다. 이는 공격자가 여러 번 반복해서 시도하는 상황에서도 백트래킹 메커니즘이 이 언세이프 리스폰스 생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도 K가 증가할수록 언세이프 레이트가 올라가지만 전체 구간에서 백트래킹 모델이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낮은 언세이프 레이트를 유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베스트 오브 K 결과는 서비스 환경에서 안전한 응답을 선택할 때 백트래킹이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이번 월스트 오브 K 결과는 반복 공격처럼 좀 더 강한 조건에서도 백트래킹이 기본 세이프티 얼라이먼트를 향상시킨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다음은 어드버서리얼 어택 상황에서 백트래킹 모델이 얼마나 로버스트한지 평가한 결과입니다.
앞선 실험은 일반적인 harmful instruction에 대한 세이프티 평가였다면 여기서는 모델의 얼라이먼트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제이브레이크 어택에 대해 평가합니다. 논문에서는 총 4가지 공격을 사용했습니다. 3가지는 기존 제일브레이킹 어택이고 하나는 백트래킹을 직접 타겟팅한 어댑티브 어택입니다. 먼저 프리필링은 모델 응답의 앞부분에 Sure, I'm happy to help와 같은 긍정적인 프리픽스를 미리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 이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응답을 시작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 unsafe 리스폰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GCG입니다. GCG는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unsafe 리스폰스의 확률을 높이는 adversarial suffix를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프롬프트 뒤에 사람이 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문자열들을 붙여서 모델이 안전정책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공격입니다. 세 번째는 오토덴입니다. 오토덴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제일브레이크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GCG가 다소 이상한 문자열을 붙이는 방식이라면 오토덴은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좀 더 자연스러운 공격 프롬프트를 만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댑티브 어택입니다. 이는 백트래킹 모델을 직접 타겟팅해서 설계되었고 기존 GCG를 기반으로 하되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unsafe 리스폰스를 유도하는 형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토큰 위치에서 리셋이라는 이 스페셜 토큰이 생성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즉, 모델이 단순한 unsafe 리스폰스를 생성하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백트래킹의 핵심 동작인 리셋 생성을 방해하려는 공작입니다. 이 실험은 백트래킹이 일반적인 harmful 프롬프트뿐 아니라 세이프티 얼라이먼트를 적극적으로 오해하려는 제이브레이크 어택 상황에서도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여기서는 2가지 매트릭을 사용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어택 석세스 레이트입니다. 이 ASR 값은 공격을 넣었을 때 모델이 실제로 unsafe 리스폰스를 생성한 비율을 의미해서 낮을수록 안전한 모델임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리셋 레이트로 모델이 응답 생성 중 실제로 리셋 토큰을 생성한 비율입니다. 즉 백트래킹이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베이스라인 결과를 보면 프리필링, 오토덴, GCG, 어댑티브 어택 모두에서 어택 석세스 레이트가 5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세이프티 포스트 트레이닝에서는 다양한 제이브레이크 어택을 충분히 방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백트래킹 메커니즘을 추가한 모델은 모든 공격에서 이 어택 석세스 레이트 값을 크게 낮춥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젬마의 경우에는 프리필링 공격에서 어택 석세스 레이트가 50.4%에서 11.6%까지 감소했고 라마의 경우 85%에서 2.6%까지 감소했습니다. GCG와 오토덴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격 성공률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공격 유형별로 백트래킹이 다르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리필링에서는 리스 레이트가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이 프리필링은 응답 앞부분에 긍정적인 프리픽스를 미리 넣는 공격인데 백트래킹 메커니즘을 추가한 모델은 오히려 이 프리픽스를 언세이프한 제너레이션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거의 항상 리셋을 생성하게 되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프리필링 공격은 효과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토덴은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운 공격입니다. 학습 데이터와 다른 형태의 자연스러운 제일브레이크 프롬프트를 생성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백트래킹이 일반화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젠마에서는 리셋 레이트가 23.5%로 낮고 어택 석세스 레이트도 60%로 비교적 높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토덴이 이 실험에서 가장 강한 공격 방법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GCG는 절반 이상의 백트래킹이 발생하면서 어택 석세스 레이트가 크게 감소합니다. 즉, 이 adversarial suffix가 붙어 있더라도 모델이 unsafe한 생성 흐름을 감지하고 리셋을 통해서 다시 안전한 응답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어댑티브 어택은 백트래킹을 직접 무력화하기 위해 설계된 공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택 석세스 레이트랑 GCG가 유사한 이 어택 석세스 레이트 값이 GCG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점에서 백트래킹이 어댑티브한 공격에도 어느 정도 로버스트니스를 가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모든 공격에서 백트래킹 모델이 베이스라인보다 낮은 어택 석세스 레이트를 보이고 특히 리셋 레이트가 높은 공격에서는 세이프티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즉, 이 백트래킹은 단순한 세이프티 튜닝을 넘어서 생성 중간에서 위험한 흐름을 직접 되돌리는 방식으로 제일브레이크 로버스트니스를 높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논문은 백트래킹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모델이 unsafe 제너레이션을 감지하면 리셋 토큰을 생성하고 처음부터 세이프 리스폰스를 다시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실험 결과 세이프티 튜닝 대비 세이프티 바이올레이션 감소를 42%, 72%씩 감소했고 유틸리티 저하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프리필링, GCG, 오토된, 어댑티브 어택 같은 제일브레이크 공격 시에도 별도의 추가 훈련 없이 베이스라인 대비 2배 이상의 방어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오토된처럼 학습 데이터와 다른 형태의 좀 자연스러운 제일브레이크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택 성공률이 높아서 비교적 높게 남아있고 보다 좀 강한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한 추가적인 로버스트니스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논문에서는 백트래킹을 세이프티뿐만 아니라 할루시네이션이나 리즈닝 에러 같은 태스크로 확장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 세이프티의 경우 이 응답이 유해한가를 비교적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할루시네이션이나 리즈닝 에러는 생성 중간에 이 응답이 사실적으로 틀렸는가 혹은 추론이 잘못되었는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오류를 제너레이션 중간에 감지할 수 있는 기준이나 검증 모듈을 함께 설계하면 백트래킹을 세이프티 얼라이먼트 관점을 넘어 다양한 할루시네이션이나 리즈닝, 코렉션 같은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